아니, 이봐요, 할머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여긴 회원권 없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목이 너무 타들어가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없을까 해서. 물은 저기 화장실 가서 드세요. 아, 진짜 냄새나게 왜 이러고 버티고 있어? 영업 방해되게. 보안 요원. 또각, 또각, 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며 멀어진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내 낡은 배낭. 그리고 그보다 더 비참하게 구겨진 내 마음. 이 건방진 젊은 여자가 지금 자기가 쫓아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과연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까? 기가 막히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뒷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운 백화점이 세상에 태어난 지 딱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들은 회장이니 뭐니 하며 비단옷에 꽃신 신고 기념식장 상석에 앉아 박수나 받으라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라 해도 뒷방 늙은이 취급받기엔 내 정신이 너무나 멀쩡하고 두 다리가 아직 이토록 튼튼한데 말입니다. 나는 드레스룸 한쪽에 숨겨둔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냄새마저 내게는 지나간 시절의 향수처럼 느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자주색 몸빼 바지와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솜조끼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장사하던 시절 내 전투복이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1등 공신들입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칠이 벗겨진 뿔테 안경을 쓰고 곱게 염색한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 고무줄로 대충 묶으니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그룹 회장. 김말수는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시골 장터 할머니 하나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딱 좋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 뒤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추억에 젖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 눈과 귀를 가리는 임원들의 보고서가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그 간절함과 진심을 아직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회장 김말순이 아닌 가장 낮고 힘없는 고객 김말순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나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 대신 지팡이 하나를 짚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눈에 담으며 나는 오늘 하루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하게 솟아오른 성운 백화점 본점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통유리 건물. 저 유리창 하나, 벽돌 한 장에 내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문 앞에는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화려한 제복을 입은 주차 요원들이 분주하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고쳐 잡고 인파 속에 섞여 회전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운 백화점입니다.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소리와 함께 훅 끼쳐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쾌적한 에어컨 바람.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섞여 들어간 나의 모습은 지독히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명품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매장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눈빛, 그리고는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는 싸늘한 무관심. 어떤 직원은 아예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고,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날 때는 직원끼리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길 잘못 드신 거 아니야? 냅둬. 구경하다 나가시겠지. 괜히 말 걸었다가 뭐 사지도 않으면서 진상 부리면 골치 아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내 주머니 사정까지 남루하다고 단정 짓는 저 태도. 만약 내가 모피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면 저들이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것들 봐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내가 교육을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구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짐짓 허리가 아픈 척하며 1층 로비 중앙에 있는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는 이미 쇼핑백을 한가득 든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려 잠시 어디라도 걸터앉고 싶었지만 냄새나는 노인네가 옆에 앉으면 싫어할까봐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내 백화점인데, 내가 만든 휴식 공간인데 정작 주인인 내가 맘 편히 앉을 곳 하나 없다니.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왔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아침을 거르고 나온 탓인지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정수기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1층 로비 어디에도 정수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친다며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치워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갈라진 목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자리 잡은 VIP 라운지 입구였습니다. 금색 테두리로 장식된 자동문 안쪽으로 푹신해 보이는 소파와 시원한 음료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회장실로 올라갔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래, 저기 가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해보자. 우리 직원들이 VIP가 아닌 노인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민낯을 한번 봐야겠어. 나는 지팡이를 짚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VIP 라운지 입구에 서 있는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처럼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라운지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마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지금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앞을 막아서는 여자. 명찰에는 박지수 실장이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이나 되었을까? 핏이 딱 떨어지는 검은 정장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그녀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오물 덩어리를 보는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 예.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불쌍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여기는 백화점 VIP 고객님들만 이용하시는 라운지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물 마시고 쉬는 동네 경로당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만 좀 축이고 금방 나갈게. 늙은이가 다리가 아파서 그래. 물 한 잔 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규정상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르신,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신발, 흙투성이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카펫 다 버리면 어르신이 물어내실 거예요? 이거 한 평에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박 실장은 내 낡은 운동화를 손가락질하며 코를 쥐었습니다. 마치 악취라도 풍긴다는 듯한 과장된 몸짓. 라운지 안쪽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직원이 내가 월급을 주는 내 회사의 관리자가 사람을 이토록 모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비록 옷은 이래도. 아, 됐고요.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좋게 말로 할 때 나가세요. 네. 영업장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김주임, 여기 빨리 처리 안 해? 그녀는 내 말을 뚝 자르더니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지만 갑작스러운 힘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그냥 확 엎어버려. 내가 누군지 지금 당장 밝히고 저 콧대 높은 콧구멍을 납작하게 만들어줘.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저 여자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 백화점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나는 힘없이 그녀의 손에 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닌가. 거참 사람 야박하네. 야박한 게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 어휴,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그녀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닫히는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닫힌 유리문에는 초라한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에 비친 내 눈빛은 겉모습과는 달리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실장이라. 이름 똑똑히 기억해뒀다. 내가 운운한 그 원칙이 너를 어떻게 겨누게 될지 기대해도 좋아. 나는 지팡이를 고쳐쥐고 라운지 입구 옆 구석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전 생선 냄새 난다고 버스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느꼈던 그 서러움이 다시금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한 손에는 대걸레를 쥔 채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가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청소복을 입고 한 손에는 대걸레를,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판기 종이컵을 들고 있는 그녀.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에는 선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그녀가 내미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저기, 놀라셨죠? 박 실장님이 원래 좀 깐깐하셔서 그래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종이컵을 감싸쥔 손바닥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달하고 고소한 율무차 향기. 백화점 VIP 라운지의 고급 원두커피 향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300원짜리 자판기 율무차 냄새가 훨씬 더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참 고맙네.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드세요. 다리도 많이 아프시죠? 여기 구석 자리는 CCTV 사각지대라 잠깐 앉아 계셔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가씨는 쭈그리고 앉아 내 흑투성이 운동화 끈이 풀린 것을 보더니 대걸레를 잠시 벽에 기대놓고 야무진 손길로 끈을 다시 묶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한 것처럼 벌겋게 터서 갈라진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붙어있는 낡은 반창고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꽃다운 나이에 저 고운 손이 저렇게 거칠어지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40년 전 내 손도 딱 저랬습니다. 생선 비늘을 치느라 손이 다 부르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안티프라민을 바르며 울던 그 시절에 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고? 아, 저는 김미진이라고 해요. 이제 막 3개월 된 수습 사원이에요. 청소팀 막내라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미진 양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보니 유학 간답시고 떠나서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내 친손녀보다 이 아가씨가 훨씬 더 예쁘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래, 미진 양, 손이 참 곱네. 일하느라 힘들지 않아? 에이, 곱기는요.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대요. 할머니, 저 사실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온 거예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신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 백화점에 저런 싹수 없는 실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따뜻한 직원도 있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율무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아까 겪었던 수모를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건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김미진.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율무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박 실장이 도끼 눈을 뜨고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구두 굽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미진 양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쥐고 있던 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무 시간에 농땡이 피우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넘어지실 것 같아서 잠시. 핑계 대지 마. 내가 다 봤어. 지금 고개 응대는 안 하고 잡상인하고 노닥거리고 있었잖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근무 태만을 부려? 박 실장은 다짜고짜 미진 양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진 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젊은 양반. 말을 해도 좀 곱게 하지. 이 아가씨는 내가 다리가 아파 보여서 잠시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참다 못해 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박 실장의 싸늘한 시선이 내게로 꽂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 이 할머니 아직도 안 가셨네? 진짜 즐기시다. 그리고요, 남의 회사 직원 교육하는데 왜 댁이 끼어드세요?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주제 파악? 거참 말 한 번 잘했네. 내 주제가 어떤 건지 자네가 알기는 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김미진, 너 똑바로 들어. 내가 이래서 너 같은 근본 없는 애들은 안 뽑으려고 했던 거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짝이네.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근본 없는 끼리끼리. 그 말은 나를 향한 모욕이기도 했지만 선한 마음을 베푼 미진 양의 인격을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미진 양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장 저 여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내가 회장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나서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다. 저 여자는 나를 그냥 진상 고객 취급하고 말 거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저 여자가 꼼짝 못할 증거가. 나는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폴더폰이지만 녹음 기능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폴더를 열어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젊은이, 지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보게. 이 아가씨가 근본이 없다고 했나? 내 유도신문에 박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더 신이 나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틀린 말 했나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이런 데서 청소나 하고 근무 시간에 냄새나는 노인네랑 수다나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김미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지금 당장 심할서 써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이 할머니 당장 안 내보내면 너도 같이 짐 싸서 나가는 수가 있어. 알았어? 박 실장은 미진 양의 어깨를 다시 한번 거칠게 밀치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녹음기는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그 모든 막말을 생생하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미진 양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좁은 어깨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나는 녹음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미진 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네, 아가씨.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뭐. 할머니, 얼른 가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더 봉변당하실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나를 걱정하는 이 아이. 나는 미진 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을 잡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씨. 그 눈물, 내가 오늘 안으로 닦아주마.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저 여자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줄 테니. 아가씨, 울지 마. 내 맹세하건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네, 나중에 다시 보세.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허리 굽은 노인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는 그저 거들 뿐, 내 발걸음은 20층 회장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냥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옆 직원들도 잘 모르는 비상구 통로. 그곳은 20층 회장실로 직행하는 비밀 승강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철문 앞에 서서 낡은 주머니를 뒤적여
카드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닳고 다른 몸빼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빅 마이너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조끼, 흙 묻은 운동화. 영락없는 시골 노인네. 하지만 거울 속 내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서류를 검토하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출근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옷차림이 대체. 김 비서, 지금 내 몰골에 대해 질문할 시간 없어. 나는 비서가 건네는 말을 자르며 집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조끼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지고 흑투성이 운동화를 벗어 던졌습니다.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준비해 두는 칼같이 다려진 짙은 감색, 정장과 하얀 실크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내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몸빼 바지를 벗어내고 스타킹을 신는 내 손끝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올린 머리를 하고 얼굴에 분을 발랐습니다. 주름진 피부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피에 숙청을 할 때만 바르는 색. 임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색깔을 입술에 바르며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김말순, 준비됐나?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 줄 시간이다. 나는 의자를 돌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들어와. 곧바로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시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VIP 라운지 관리자 박지수 실장을 내 방으로 호출해. 박 실장을 말입니까?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그래. 단 이유는 말해주지 마. 그냥 오늘 라운지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직접 보고하라고만 해. 김 비서의 펜 끝이 멈칫했습니다. 회장이 말단 관리자를 직접 호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내 서슬 퍼런 눈빛을 읽은 김 비서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님. 박 실장한테 전해. 혼자 오지 말고 현장에 있었던 그 문제의 직원도 반드시 대동해서 오라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회장 김말순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제 이 명패의 무게가 박지수 실장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2층 VIP 라운지 사무실. 박 실장은 신경질적으로 부채질을 하며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네 때문에 기분을 잡쳤다며 직원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에어컨 온도가 왜 이래? 더워 죽겠네, 진짜. 관리팀 뭐 하는 거야?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박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선 번호 2000번. 비서실이었습니다. 네. VIP 라운지 박지수입니다. 목소리가 순식간에 꾀꼬리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는 그녀의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저를요. 아, 소란. 보고요? 전화를 끄는 박 실장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란에 대해 보고하라고? 설마. 아까 그 할망구가 본사에 컴플레인이라도 걸었나? 아니야, 그 거짓골을 하고. 무슨 수로? 그냥 지나가던 VIP 고객이 보고 찌른 게 분명해.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호출했다는 건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인사고과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고작 그런 노인네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구멍, 아니 방패막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방,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미진 양에게 꽂혔습니다. 그래, 저거다. 박 실장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김미진, 너 이리 와봐. 걸레를 짜던 미진 양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너 지금 당장 나랑 같이 20층으로 가야겠다. 20층이요? 거긴 회장실. 그래, 회장실. 내가 아까 근무태만 부리고 그 노숙자랑 노닥거리는 거, 회장님. 귀에 다 들어갔대. 지금 너 때문에 나까지 불려가게 생겼잖아. 박 실장은 다짜고짜 미진 양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시끄러워. 잔말 말고 따라와. 가서 회장님 앞에서 똑바로 말해. 그 노인네가 와서 행패 부리는데 내가 대처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알았어? 내가 싹싹 빌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만약 딴소리하면 너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릴 줄 알아. 박 실장의 표정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힘없는 수습사원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추악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진 양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타. 빨리 안 타? 박 실장이 미진 양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 10층, 15층. 박 실장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입술을 덧바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표정 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랫사람 관리를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 좀 글썽이면 되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박 실장의 뒤에서 미진 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맞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20층 도착.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복도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무표정이었습니다. 박지수 실장님, 그리고 김미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서님. 회장님께서는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시죠. 김 비서가 육중한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실장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리고 미진 양의 등을 떠밀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창을 등지고 의자를 뒤로 돌린 채 앉아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시죠. 김 비서가 무겁게 입을 떼며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실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시원한 회장실이었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은 발자국 소리조차 먹어치울 만큼 두꺼웠고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중앙에 거대한 창을 등지고 앉아 있는 회장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등받이가 높은 가죽 의자에 가려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밖을 내다보고 있는 뒷모습과 의자 팔걸이에 놓인 하얀 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재빨리 표정을 충성스럽고 억울한 직원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미진 양의 팔을 꼬집으며 눈짓을 주었습니다. 너 처신 똑바로 해. 회장님, VIP 라운지 총괄 매니저 박지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박 실장은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깊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지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 양도 엉겁결에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의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자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자네가 박 실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늘 라운지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네. 내 귀까지 들어올 정도면 예사일은 아닌 듯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궁금한 건지 알 수 없는 건조한 톤. 박 실장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회장님은 정확한 내막을 모른다. 내가 그리는 대로 그림이 완성된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라운지 보안 관리에 허점이 좀 있었습니다. 외부 노숙자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매장에 무단 침입을 하셔서. 노숙자? 네, 그렇습니다.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짜고짜 VIP 고객님들만 계시는 라운지에 들어와서 물을 내놓으라며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셨습니다. 박 실장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했던 주인공의 간절함은 고성과 행패로 둔갑했고 잠시 쉬어가려던 모습은 무단 침입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미진 양은 그 뻔뻔한 거짓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 그냥 목이 마르셨던 것뿐인데. 미진 양이 참다 못해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저기, 회장님, 그게 아니. 아, 그리고 회장님. 박 실장이 미진 양의 말을 잽싸게 가로채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미진 양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커진 건 전적으로 여기 있는 이 수습 직원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그토록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조했건만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느라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박 실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이 직원은 그 노숙자와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규정대로 그분을 내보내려 하자 저에게 대들며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외부인과 결탁해서 회사 물건에 손을 대려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미진 양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저 다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제가 물 한 잔 드린 것뿐입니다.
절대 행패 부리신 적 없어요. 오히려 실장님이. 아, 김미진, 너 지금 어디 앞이라고 거짓말을 해? 회장님이 내 친구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박 실장은 미진 양의 어깨를 발로 툭 차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의자 쪽을 향해 애원하듯 손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이 직원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불찰입니다. 이 직원은 제가 당장 해고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거짓말의 탑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려 애쓴 충신, 미진 양은 무능하고 불량한 직원,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악질 노숙자. 집무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실장은 숨을 죽이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넘어가라. 이 멍청한 년만 희생시키면 난 살 수 있어. 그때 회장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톡, 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자네 말대로라면 그 노숙자라는 노인이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군. 아휴, 말도 마십시오. 옷에는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말하는 본새도 아주 교양이 없어서 우리 백화점 격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쫓아냈겠습니까? 박 실장은 회장이 자신의 말에 동조해 준다고 착각하고 신이 나서 주인공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했다. 회장이 나직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들 불쾌하실까봐 제가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안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자네 고생이 많았겠구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역시 회장님의 해안은 따를 자가 없습니다. 박 실장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다. 넘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미진 양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지? 이기는 건 결국 나야.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의자 뒤에 앉아 있는 회장이 책상 위에 올려진 낡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싸늘하게 비틀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박 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네, 어떤? 그 냄새나는 노숙자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회장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좀 전까지의 교양 있는 서울말이 아닌 어딘가 투박하고 억세고 묘하게 익숙한 사투리 억양. 물 한 잔 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 참 야박하네. 순간 박 실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까 라운지에서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그 억양과 떨림까지 똑같은. 이게 무슨. 박 실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그 대사를 알지? 보고서에 저런 내용까지 썼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내 주제가 어떤 건지 자네가 알기는 하고. 회장님? 박 실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존재가 자신이 알던 그 회장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무거운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가죽 의자가 마찰음을 내며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우아하게 빗어넘긴 은발, 그리고 서슬 퍼런 붉은 립스틱. 아까와는 전혀 다른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40년 세월을 버텨온 내 눈매와 그녀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뿔테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 쓰고 있었던 칠이 벗겨진 그 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얼굴에 그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박 실장의 입에서 헉 가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러나, 박 실장?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나는 턱을 괴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까 자네가 말한 그 생선 비린내가 아직도 나에게서 진동을 하나? 회장님? 박 실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색이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과 낡은 안경,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진 흙 묻은 낡은 휴대폰 사이를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애원하던 노인, 자신이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진상,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그룹의 총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녀의 뇌가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죠?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 주제를 파악하라고 한 건 자네 아닌가? 그래서 내 주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반가워하지를 않아?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또각. 이번에는 내 구두 굽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박 실장은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다 카펫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우리 백화점 격 떨어진다고. 그래, 내가 바로 그 격 떨어지는 냄새나는 노인네, 김말순일세. 히. 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소리들만 뱉어냈습니다. 제가 몰라뵀고, 아니, 저기, 몰라봤다? 그래, 몰라볼 수 있지. 내가 평소에 이러고 다니진 않으니까. 나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실장. 내가 화가 나는 건 자네가 나를 회장으로 못 알아봐서가 아니야. 자네는 오늘 내 백화점에 들어온 고객을 쫓아냈어. 단지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규정대로 한다는 게 그만. 박 실장은 바닥을 기어가듯 내 발치로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진 양을 짓밟고 서 있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굴한 짐승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규정? 자네가 말하는 그 규정에 돈 없어 보이는 노인은 짐짝 취급해도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그녀는 내 구두에 얼굴을 묻을 기세로 빌어대며 급기야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면서 왜 약자 앞에서는 그토록 잔인한 이빨을 드러냈던 것일까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미진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 양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진 양. 네, 네, 네. 회장님. 미진 양이 화들짝 놀라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아까 그 율무차 정말 맛있었어. 내 평생 마셔본 차 중에 제일 따뜻하고 달더구만. 아, 저는 자네가 옳았어. 이 백화점의 주인은 나 같은 회장도 저런 실장도 아니야. 자네처럼 찾아오는 손님에게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내 칭찬에 미진 양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감격에 겨워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 실장이 갑자기 미진 양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미진아, 미진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까는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자기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우리 같은 직원이잖아. 나 잘리면 우리 가족 다 죽어. 참으로 추악한 광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짓밟으려 했던 사람에게 이제 와서 동료애를 운운하며 매달리다니. 나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책상 위에 있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감사팀장, 인사팀장 들어오라고 해. 네, 회장님. 곧바로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임원들 앞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콧물 범벅이 된 박 실장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인사팀장. 네, 회장님. 이 시간부로 VIP 라운지 박지수 실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나는 바닥에 떨어진 박 실장의 명찰을 짓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지난 5년간 업무 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직원 갑질 사례까지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모조리 법적 책임 물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 다리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발광하는 박 실장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기회? 자네에게 기회는 있었어. 나는 쭈그리고 앉아 박 실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아까 1층 라운지에서 내가 물 한 잔 주는 게 그리 어렵냐고 물었을 때, 그때가 자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 자네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거야. 으아앙, 회장님, 잘못했어요. 끌어내. 내 짧은 명령 한마디에 박 실장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는 미진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녀가 내게 건넸던 다 식어버린 300원짜리 자판기 율무차 종이컵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챙겨뒀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있어야지. 박 실장이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미진 양과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나,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자, 다들 뭐하고 있나?
볼일 끝났으면 각자 위치로 돌아가. 내 나직한 명령에 얼어붙어 있던 임원들이 정신을 차린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은 남아서 후속 조치 보고하고 가겠습니다. 임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나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미진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일어나게. 바닥 차가워.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를. 감이라니. 자네는 오늘 내 생명의 은인이야. 목말라 죽을 뻔한 노인네 살려줬으면 생명의 은인이지. 안 그런가? 나는 빙긋 웃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가죽 소파가 낯설어 엉덩이도 다 붙이지 못하고 엉거주춤 앉아있는 모습이 40년 전 처음 사장실에 불려갔던 내 모습 같아 짠했습니다. 김비서,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내오게. 율무차면 더 좋고. 네,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나가고 나는 미진 양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진 양, 많이 놀랐지? 네. 사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할머니가, 아니, 회장님이. 꿈 아니야. 그리고 나 회장 맞고. 아까 자네가 나한테 베푼 친절도 꿈 아니고 진짜였어.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어.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제야 미진 양의 긴장이 풀리는지 참았던 눈물이 다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할머니 같아서. 그래, 그거면 됐어.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 오늘 자네가 보여준 그 용기가 이 회사를 살린 거야.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감사팀장이 두툼한 파일 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박지수 실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군. 그래, 뭐가 좀 나왔나? 나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단순한 갑질이나 불친절 정도가 나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갑질한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팀장은 파일 철을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내역들, 붉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우선 법인 카드 유용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VIP 접대비 명목으로 청구된 금액 중 60% 이상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피부과 시술, 심지어 개인 해외여행 경비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찻잔을 내려놓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악질적인 건 VIP 라운지 비품 횡령입니다. 본사에서 내려보낸 최고급 원두, 다과, 증정용, 와인 등을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라고? 비품을 빼돌려? 기가 막혔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가로채 제 입속을 챙겼다니. 아까 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아깝다며 난리를 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아먹을 물건이 줄어드는 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감사팀장은 맨 뒷장의 서류를 넘겼습니다. 인사비리입니다. 박 실장은 그동안 청소 용역 업체나 파견직 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원 전환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부당하게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박했습니다.
오늘 김미진 사원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 속에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단순히 싸가지 없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화점의 곳곳을 파먹고 있는 암세포 덩어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VIP 타령을 하면서 뒤로는 쥐새끼처럼 회사 곳곳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게 생겼나, 지금?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야. 고객 하나하나, 직원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여기며 키운 회사라고.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 등잔 밑에서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내 호통에 감사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미진 양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나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미진 양, 네. 자네 혹시 박 실장한테 돈 요구받은 적 있나? 정직원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미진 양이 우물쭈물 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회식 자리에서 성의를 좀 보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넌지시 말씀하시긴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뒤로 계속 저를 괴롭히셨어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청춘들의 간절함을 인질로 잡아 장사를 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감사팀장. 네, 회장님. 이건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야. 횡령, 배임, 금품 수수, 협박. 죄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엮어서 경찰에 고소해. 합의는 절대 없다고 전하고. 알겠습니다. 법무팀에 즉시 인계해서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라인이라며 설치던 놈들, 방관했던 관리자들까지 싹 다 조사해. 썩은 살은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까지 도려내야겠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나가고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30주년이랍시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동안 내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진 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회장님이 오늘 오셔서 다행이에요. 안 오셨으면 계속 몰랐을 거잖아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다시 좋게 만드시면 되죠.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순수한 위로였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 말이 맞다. 오늘이라도 와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내겐 아직 이 아이처럼 맑은 직원들이 남아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미진 양 말이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네, 아까 박 실장이 쫓겨날 때 보았나? 네.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야. 잘못 쓰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 같은 거지. 하지만 제대로만 쓴다면. 나는 미진 양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손수건이 되기도 해. 나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내 방송 연결해. 그리고 전 직원에게 알려. 10분 뒤 1층 로비에서 회장의 긴급 조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 직원 조회 말씀이십니까? 그래. 청소부, 주차요원, 보안요원, 매장 직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이라고 해.
내가 직접 할 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밝은 광장으로 나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가자, 미진 양. 자네도 같이 가야 해. 네, 저도요? 저는 왜? 자네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딩동.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청아한 벨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1층 로비는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긴급 소집 명령에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직원들부터 주차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요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미화원들까지 성운 백화점의 모든 식구가 로비 중앙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 박 실장이 보안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분위기 살벌하다. 우리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눈동자가 일제히 엘리베이터 문을 향했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고 김비서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내가 걸어나갔습니다. 내 뒤에는 잔뜩 움츠러든 미진 양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 중앙에 마련된 임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내 구두 소리에 맞춰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내리비추는 빛, 그리고 그 아래 빼곡히 들어찬 직원들의 긴장한 얼굴들. 나는 천천히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성운 백화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 김말순입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늘 내가 예고도 없이 여러분을 소집한 건 우리 백화점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백화점이 30년 만에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아까 썼던 낡은 뿔테 안경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이 낡은 안경을 쓰고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고 내 가게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손님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울림은 더 깊고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 한 잔 달라는 부탁은 행패가 되었고 잠시 쉬어가려는 발걸음은 무단 침입이 되었습니다. 단지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내 직원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헉! 여기저기서 탄식과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이었냐는 듯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품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에서 나옵니까? 나는 단상을 주먹으로 쿵 쳤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비단옷을 입든 넉마를 입든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성운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품격이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VIP 라운지라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단상 아래 구석에 서 있는 미진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 냄새나는 옷을 보고 코를 막을 때 유일하게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미진 양을 가리켰습니다. 김미진 사원, 단상 위로 올라오세요. 미진 양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헐렁한 청소복, 헝클어진 머리, 낡은 운동화. 번쩍이는 유니폼을 입은 다른 직원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내 부드러운 재촉에 미진 양이 쭈뼛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내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마이크 앞으로 당당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손을. 나는 직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바닥을 닦고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느라 트고 갈라진 손입니다. 박지수 전 실장은 이 손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고 귀한 손입니다. 미진 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내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보여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성운 백화점이 지향해야 할 진짜 주인입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 네, 회장님. 단상 아래에 있던 인사팀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김미진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회장 직속 CS 고객 만족 혁신팀의 주임으로 특별 승진을 명합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우리 백화점의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짜 사람의 향기가 나는 서비스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로비가 떠나갈 듯한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 양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받아들여.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을 꺼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성운 백화점의 정직원 배지. 나는 미진 양의 낡은 청소복 가슴팍에 그 배지를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축하하네, 김주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짝짝. 어디선가 시작된 박수 소리 하나. 그것은 곧 짝짝짝짝 하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로비를 뒤덮었습니다. 와, 마이너스. 직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회장에 대한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동료가 오직 선한 마음 하나로 인정받은 기적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이자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미진 양은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또 인사했습니다. 그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전 생선 비린내 난다며 쫓겨나 울던 젊은 날의 김말순이 오늘 비로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내 백화점은 이제 다시 시작이야.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남길 차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에게 경고합니다. 제2의 박지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객이나 동료를 하대하고 갑질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입니다. 서슬 퍼런 내 눈빛에 직원들이 긴장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김미진 주임처럼 진심을 다하는 직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우할 것입니다. 이상, 나는 마이크를 끄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내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미진 양이 동료들에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청소복 위에서 금빛 배지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초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성운 백화점 앞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광장에 세워지고 캐럴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1년 전 그날처럼 다시 검은 세단이 아닌 버스를 타고 백화점 앞에 내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옷차림입니다. 작정하고 입었던 냄새나는 몸빼 바지 대신 평소 즐겨 입는 단정한 코트에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굳이 변장하지 않아도 수많은 인파 속에 섞이면 나 역시 그저 평범한 할머니 중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회전문이 돌아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향기. 하지만 그 안의 온도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문 잡아드리겠습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직원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활기가 넘쳤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나오는 기계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여유와 진심이 묻어나는 친절이었습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바라본 VIP 라운지 입구. 1년 전 내가 모욕을 당하며 쫓겨났던 그곳 앞에는 새로운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님을 위한 쉼터 마이너스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VIP 전용이라는 금딱지 대신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라운지. 그 안은 쇼핑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두른 사모님과 등산복을 입은 아저씨가 옆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풍경. 내가 꿈꾸던 백화점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왼쪽 가슴에 CS 매니저 김미진이라는 명찰을 단 그녀. 1년 전 낡은 청소복을 입고 울고 있던 수습사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노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여기 실내가 좀 건조하죠? 따뜻한 율무차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아주 맛있게 타거든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가씨가 참 친절하네. 율무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웠던 그 따뜻함을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미진 양이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기둥 뒤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나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미진 양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내 뜻을 알아차린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의 정중한 인사. 하지만 그 눈빛은 회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마음을 나눈 친구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과 감사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자 1년 전 그녀가 주었던 찌그러진 종이컵 대신 핫팩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실장 같은 잡초는 뽑아냈고 미진 양 같은 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성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유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 아직 은퇴하긴 이르겠어. 이렇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은데 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랬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율무차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집에 가서 따뜻한 율무차나 한 잔 타 마셔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맛을 기억하며 말입니다.